러시아가 만약 우리 한국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들과 굳건히 손을 맞잡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까요? 지금 국제 무대에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친구들이 속속 등장하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발빠른 움직임과 그로 인해 발생할 파급 효과는 어쩌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발한 이후 전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물론 한때 러시아 시장을 활발하게 오가던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짐을 싸 러시아 시장에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텅 비어버린 대형마트의 진열대, 멈춰선 한국 기업의 공장 간판은 당시 러시아가 겪었던 경제적 압박과 고립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말이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옥죄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서방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던 거대한 빈자리는 러시아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채워야 할 숙제였던 거죠.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빈자리를 향해 새로운 손들이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준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선두에는 단연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급부상하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산업재와 소비재를 공급하며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잦은 회담은 이러한 밀월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인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갈 곳을 잃은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정유시설로 대량 유입되며 인도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는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윈윈 효과를 누렸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인도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들의 행렬은 국제에너지 시장의 지형이 얼마나 급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죠. 또한 튀르키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며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만남은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깊이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오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러시아는 단순히 이웃 국가를 넘어 경제적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가 되고 있는 셈이죠.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새로운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멀리 떨어진 우리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장,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 인도, 튀르키예,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벗어나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멀리 떨어진 우리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우리가 한때 활발히 교역했던 시장을 잃어버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새로운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대형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웠던 한국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들이 사라지고
철수하는 기업들의 로고가 박힌 공장 간판이 텅 빈 채 남아있는 모습은 그저 단순한 기업 활동의 중단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이는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압박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떠난 그 빈자리는 정확히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요?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대체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며 남긴 거대한 시장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파고들었죠. 러시아가 서방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된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중국산 소비재와 산업재를 공급받으며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쪽 문이 닫히자 다른 쪽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양국 간의 교역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며 상호 의존도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잦은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갈 곳을 잃은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정유시설로 대량 유입되며, 인도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는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윈윈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인도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들의 행렬은 국제에너지 시장의 지형이 얼마나 급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죠. 또한 튀르키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며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만남은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오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러시아는 단순히 이웃 국가를 넘어 경제적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가 되고 있는 셈이죠.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새로운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멀리 떨어진 우리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장,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이렇듯 러시아가 새로운 파트너들을 통해 경제적 고립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 과연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로 채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번 비워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다시 돌아가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제 무역 질서가 서방 중심에서 다극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새로운 흐름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대체 파트너십 강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거래를 넘어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고 지정학적 재편을 가속화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질서에만 기대어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구의 지각판이 움직이듯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중요한 시장을 영구히 잃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러시아의 대체 파트너 찾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정세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안보와 미래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 정세 변화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무는 대신 능동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변화하고 경제적으로도 특정 시장이나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